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목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4.15 총선 개표방송 선택 2020 잘 지켜보셨는지요? 충청권은 민심의 풍향계, 즉 캐스팅보트 역할로 전국 민심을 대변해서 더욱 관심을 받았죠. 대전과 세종은 민주당이 싹쓸이하며 일명 코로나 태풍을 실감케 했고, 충남은 보수 표심 결집으로 야당이 선전하며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확인된 지역 민심을 조영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대전은 7석 전체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지난 2004년 탄핵 정국 이후 16년 만에 여당의 전석 석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국정 안정에 대한 강한 열망을 표출했고, 현 정부의 대처에 지지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첫 분구로 치러진 세종도 역시 갑과 을 모두 여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의 표심이 확인됐고, 특히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권 여당의 추진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은 11석 가운데 6석은 여당인 민주당이, 5석은 야당인 통합당이 가져갔고, 천안시장 보궐선거는 야당이 가져가 균형을 맞췄습니다. 젊은 표심이 많거나 도심 지역에서는 여당에게 지지를 보낸 반면, 전통적 보수 성향의 충남 내포와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선거 막판 일명 보수표의 결집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 안정이냐 독주 견제냐의 싸움에서 대전 세종은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했고, 충남은 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는 선택을 내리면서 충청권은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지역을 대표해 제21대 국회에서 일할 대전, 세종, 충남 당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전 의석을 차지한 대전입니다. 저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와 동구는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도심 지역에 확실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혁신도시 유치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낙후된 중구를 부흥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시급한 과제는 검찰개혁입니다. 간절한 국민들의 염원이 이번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6번의 기회를 주신 우리 서구갑 주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을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오로지 국민과 역사, 국익을 바라보며 매진하겠습니다. 대전 발전 그리고 국회 개혁을 확실하게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 센트럴파크, 대전의 정말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이전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대전과 충청, 충남을 위한 길입니다. 20대 국회와 같이 싸움을 하거나 갈등을 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국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21대 국회는 정말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저 조승래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나가는 전진기지를 구축을 하겠다. 바로 대전 유성이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자리매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대덕구의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대덕구 유치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천안과 아산 당진은 충남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충남 경제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계속해서 천안과 아산 당진 지역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는 국회로 바뀌기 위해서는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반드시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더 큰 천안을 위한 출발은 천안시 특례시 추진입니다. 광역시 수준의 천안시 특례시를 추진해서 지방자치분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충남의 대표 일꾼으로서 집권여당 힘있는 삼선으로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복한 천안,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변치 않는 초심을 가지고 항상 낮고 겸손한 자세로 천안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천안 100년의 늘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산의 가장 현안 중의 하나인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우리 아산을 새로운 거점 도시로 만드는 것,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40대 재선 의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운영해왔던 코로나119 경제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정부가 또 충남도가 아산시가 하는 경제 정책들을 소상히 알리고 시민들께 설득해 나가고 365일 일하는 국회, 정말 밥값하는 국회, 열심히 우리 국민들만 보고 일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350만 평에 이르는 소문 국가산단을 좀 꽉 좋은 기업으로 채워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당진 시민들께 좀 나눠드리고 싶고요. 네, 세종은 이번에 처음 분구되어 치러진 선거였죠. 이 밖에 공주, 부여, 청양, 보령, 서천 등 서해안과 충남 내륙 지역 당선인도 만나봅니다. 세종 시민들께서 세종을 완성시키고 경제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또 하나의 염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세종의 하드웨어에 많은 기업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접목하는 테스트베드로 만드는 후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세종시의 역사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쓰고자 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것, 이거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과제입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정을 충남으로 유치하는 것이 제1공약입니다. 상대적으로 충남 내의 지역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충남 안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 이 문제에 우리 공약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배가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경제를 살리고 또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지금 좌파 독재 국가로 가는 그런 경향을 제가 바로잡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서산의료원을 서울대학교 병원에 위탁해서 서울대 병원 시스템 도입하는 것을 제1번으로 생각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태안에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일자리 문제, 지역 경제인데 이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당장 올해, 내년이 아니라 5년, 10년, 30년, 50년 미래를 정말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지역 경제, 이 대표 산업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왜 경상도나 호남, 그리고 강원도, 경인은 전부 그런 방식으로 자녀들이 출퇴근할 정도로 지금 초고속 열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만 단선 그리고 디젤 기관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빨리 복선화, 그리고 300km 이상의 저희 KTX를 우리 장선도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열겠다. 세종시 신도심에서 원도심과 공주, 충북 청주를 각각 간선 급행버스 체계로 잇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이와 관련한 세계 BRT 노선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비 11억 5천만 원은 행복청과 세종시, 충남, 충북, 공주시, 청주시가 분담합니다. 행복청은 내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 2023년 사업에 착수한 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세종시가 20일부터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의 주소와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5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출생연도 오부제로 운영되며 11,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룡시가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계룡사랑 상품권을 오늘 출시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구입한 뒤 가맹점에서 QR코드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계룡사랑 상품권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아 가상계좌나 본인 계좌 연결을 통해 1인당 월 50만 원 한도로 구입할 수 있으며 출시 기념으로 1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농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찾아 일손 돕기 활동을 펼칩니다. 시와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40여 명은 관내 과수원을 찾아 백꽃 인공수분을 도왔으며 이번 주 13개 부서와 기관 150여 명이 추가로 일손 돕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공주시는 과일 솎아내기와 마늘과 양파 수확 작업 등으로 세분화해 일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천 군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착수되면서 옛 서천역 주변이 본격 개발됩니다. 이 사업은 장항선 철도 직선화로 이전되는 서천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472억 원을 들여 주거용지와 테마공원, 녹지 등이 들어섭니다.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설 군청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태안군은 초유은행이 축산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보고 농업기술센터와 북부와 중부, 남부 지소에서도 초유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초유은행은 젖소에서 짜고 남은 초유를 저온살균에 냉동 보관했다. 어미소가 폐사했거나 젖 분비량이 부족한 축사 농가 등에 공급해 송아지 폐사율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만 후 하루 이틀 사이 나오는 우유인 초유는 고형물과 유단백, 비타민 A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 필수적인 면역 글로불린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가 공공행정과 체육관광 등 민간 위탁 사업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위탁 전체 사무를 시설형과 사무형, 행사형 등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개별 평가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최종 평가를 한 차례 더 실시합니다. 그동안 대전시의 민간 위탁 성과 평가는 전체 사업의 3분의 1 수준으로 다양한 민간 위탁 사업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서 벽시 온탕 소독을 하기 전 수분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농업기술원 시험 결과 수분 함량이 14%일 때 발화율은 94%였지만 수분이 18%로 올라가면 발화율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벽시 온탕 소독은 건조된 벽시를 60도 물에 10분간 담근 뒤 찬물에 식히는 방법으로 벽시 병해충 방제에 효과적이지만 수분 함량이 높을 경우 고온 피해로 싹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뜨거웠던 총선의 기세를 이어가듯 초여름처럼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 25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함이 감도니까요. 겉옷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새벽부터는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4도, 대전 7도, 금산 3도 선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는데요. 천안 24도, 세종과 대전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0.5m 이하, 먼바다에서는 1.5m 이하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오고 난 뒤에는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기야?